자, 앞에서 모르는 거 있어? 자, 봐봐. 문제 풀 때, 자,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얘들아. 다 풀었잖아. 모르는 거 질문해. 질문할 거 없어? 야, 없습니다. 113페이지에 2번 봐봐. 2번 봐봐. 얘는 뭐니?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면서 길이가 L인 직선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동차가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 속력은 10m/s이고 터널 빠져나오는 데 걸린 시간이 순간 속력이 30m/s다. 그랬을 때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5초다. 그러면 얘들아 가속도를 구할 수 있지. 야,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지. 얘들아, 선생님이 외운 하나 있지. 뭐 있니? 안 적었지?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B분의 1 AT의 제곱. 세 번째 EAS는 V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야.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뭐라니? 들어갈 때 속력이 처음 속력이 10이었지? 네. 나올 때 속력이 30이지? 그러면 세 번째 공식으로 알 수 있지? 봐봐. E 곱하기 A 곱하기 L은 아니지? 아니지? 몇 초에 있냐? 첫 번째로 가속도를 알 수 있지. 첫 번째 공식으로. 봐봐. 첫 번째 공식으로 V는 V0 플러스 AT로 나중 속력 30이지, 얘들아. 처음 속력 10이지. 그 다음, 가속도 몰라. 근데 몇 초 걸렸다 있어? 5초 걸렸다 있지. 따라서 얼마니? 가속도는 4m/s지? 세크제곱이지. 이해됐지? 그리고 세 번째 공식으로 뭘 할 수 있니? 2 곱하기 4 곱하기 S는 900 빼기 100이니까 800이야. 따라서 S는 100m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등가속도 운동 공식 쓰면 다 나온다. 그리고 평균 속력은 선생님 뭐라 했어? 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지. 그럼 얘들아 평균 속력은 뭐라 했어? E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하면 된다 했지. 원래는 총 걸린 시간보다 총 이동 거리잖아. 근데 여기서 하면 되잖아. 2분의 처음 속력이 30 플러스 10이니까 20m/s가 나오지.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보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푼다 있어? 4번은 어떻게 푼다 있어? 힘 가해졌지, 얘들아. 힘 가해졌으면 뭐 생겨야 돼? 가속도 생겨야 되지? 힘 가해졌으면 가속도 생겨야 돼. 가속도는 뭐니? 질량분의 힘이지. 질량이 2kg, 3kg니까 자체가 5kg지. 5kg분의 16톤이야. 2m/s제곱. 자, 그러면 전체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얼마 간다는 거야? 2m/s제곱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알짜임 F는 MA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지. 그러면 2 곱하기 4니까 2니까 4N. 2 곱하기 3하니까 6N. 합이 16N이네? 근데 얘들아, 힘은 누구만 받았어? A만 받았지? A는 움직이려고 그래. 근데 B는 힘 안 받으니까 난 안 움직일 거야. 나는 너 운동을 방해할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알짜임으로 밀어버리지. 얼마야? 6N으로 밀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A도 B를 6N으로 밀어. 그러면 A는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6N이니까 왼쪽으로 4N이 되지, 알짜임은. 그리고 B는 6N만 작용이 있잖아. 딱 맞잖아. 이해됐니? 맞게 푼 거야. 따라서 답은 뭐니? 야, 기억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가 다 맞고, 가속도는 2m/s 제곱 맞고, 자,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얼마니? 10이 아니라 얼마니? 4N이지? 이해되니? 넘겨. 그 다음 보자,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보자. 얘들아, 봐봐. 중력하고 역학적 시스템 보자. 자, 봐봐. 중력하고 역학적 시스템 봐봐. 중력은 보자. 첫 번째. 중력을 보기 전에 뭐가 있냐, 얘들아? 만류인력이라는 게 있어. 만류인력이라는 건 뭐냐? 마물 중에, 우주에 존재하는 마물 중에, 질량 가진 물체는 아무리 작아도 질량 가지지. 그러면 에너지가 있어. 왜?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율, 아인슈타인이 그랬지. E는 mc의 제곱.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로도 변환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도 변환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두 물체 사이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야. 힘이 뭐다? 우리는 만유인력이다.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뭐다고? 만유인력이다. 아무리 작아도 뭘 있다, 얘들아? 질량은 있지. 그럼 에너지가 있어. M은 매스야, 매스. 질량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야, 또 A도 M2 질량이 있어. 그러면 이들 사이의 거리가 R이야.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한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 끌어당기는 힘이라 해서 인력.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해서 만유인력이라고 해. 이때 힘은 뭐에 비례하냐, 얘들아? F는 뭐에 비례해? 자, 거리하고는 반비례해.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R분의 1, R분의 1이다? 그러면 R 제곱분의 1이지. 그리고 질량이 크면 에너지 크니까 이 인력이 센 거 아니야? 뭐에 비례해, 또? 질량에 비례하고 이것의 법수에 비례해. 근데 비례지 는은 안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는을 만들기 위해 만유인력 상수를 집어넣습니다. 야, 비례지 는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 는으로 만들기 위해 뭘 집어했다, 얘들아? 비례 상수를 집어넣는 거야. 만유인력 상수라고 해. R제곱분의 M1 거기 M2. 근데 이 G가 졸라리 작은 값이야. 6.67 곱하기 10 마이너스 11승인가? 그럼 봐. 의진이하고 나하고 질량이 있어. 만유인력 존재. 근데 우리가 못 느껴. 왜? 이 값이 너무나 작은 거야. 우리가 질량이 이걸 못 이겨. 근데 만유인력 중에 이제 뭐가 있다, 얘들아? 중력이 있어. 중력은 뭐야? 두 물체 중에 한 물체가 뭐가 되는 거야? 행성이나 지구가 같은 행성이 되는 거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힘을 우리는 뭐야? 중력이라고. 그러니까 만유인력이 하나의 종류지, 중력은. 봐봐. 그러다 보니까, 자, 중력은 지구의 질량 나잼이야. 그리고, 물체의 질량 스몰 m이야. 둘 사이 거리는 뭘로 한다? 지구에 반지름 거리. 그러면 이때 F는 얼마가 되니? R제곱분의 G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야. 근데 이 만유인력 상수 알아? 지구의 질량 알아? 지구의 반지름 알아? 물체의 질량을 알면 얘는 F는 MA지. 근데 A가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해요. mg.
이거 지워져 오지.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어? 따라서 G가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9.8m/s 나온다. 이해됐니?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우리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m/s 되는 거야. 1초마다 물체가 떨어질 때 9.8m/s씩 빨라지는 거야. 지구상에서. 이해됐어? 이게 만유력이다. 중력이야. 이해됐어? 봐봐. 중력이란 건, 야, 지구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함으로써, 야, 이 힘은, 야, 무조건 이 힘은, 이 질량이 변하고 거리가 변해도 크기 같고 방향, 뭐다? 반대야. 무조건 뭐라고? 힘은 크기는 변할 수 있어. 그러나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어떻다? 무조건 뭐다?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야, 힘의 크기는 변할 수 있어. 질량이나 뭐 거리에 따라. 그렇지만 이 두 힘의 크기는 무조건 크기 같고 방향 반대해야 돼. 이해됐어? 찍어. 아이고. 오늘 줬어 기경이? 네. 어제 한 거? 기경이 받았냐? 네. 잘했어. 이 새끼 진짜 안 오네. 이 시장놈 새끼 진짜. 이 개태원 이 새끼. 영어학원 한거 아니에요? 영어학원 한거 아니에요? 너 영어 그만둬야 돼. 거기 하고는 뭔 제대로 끝내준 적이 없어. 그렇지 않냐? 큰 보자. 이때 중력도 힘이니까 얘들아 무슨 양이다? 벡터량이야. 벡터량이야. 그러면 뭐가 있니? 크기하고 뭐가 있니? 방향이 있겠지. 크기는 자 뭐에 비례해?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해? 했잖아. 뭐가 영향 주냐? 크기는 뭐에 비례해? 뭐에 비례해? 질량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질량이 뭐라고? 질량이 클수록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작을수록 크겠지. 이해됐니? 그리고 뭐에 비례하냐? F는 특히나 mg지 mg.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겠지. 당연히. 그리고 특징은 야 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접촉에도 작용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해. 그리고 두 번째, 야 방향은 어디니? 지구 중심 방향. 자, 지구 중 여기면 여기잖아. 여기면 여기. 여기면 여기. 여기면 여기. 지표간의 수직인 방향. 즉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있고. 이해됐어? 그리고 얘들아 이게 있다. 뭘 구분해야 된다 얘들아 우리가. 질량하고 무게를 구분해야 된다. 질량은 mass M으로 하고 몸무게는 weight W로 한다. 스몰 W. 그러면 질량이란 건 뭐다? 물체 보유하는 거. 하고 1kg면 지구 어디에서나 우주 어디에서나 몇 킬로야 돼? 1kg야 돼. 고유하는 자 변해한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무게는 뭐니? 중력에 따른 질량이다. 봐봐. W는 몸무게는 mg야, mg. 얘하고 똑같아. mg야. 중력에 따른 질량이지. 즉
질량은 변해 안 돼? 안 변하지? 그러면 중력이 변하면 얘는 변한다는 거야.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겠다. 왜? 중력이 변하면 변합니다. 야, 지구에서 60kg인 사람이 60g 중이다. 무게는 달에 가면 얼마가 돼? 지구 중력의 달이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야. 10kg 중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는 중력에 따른 질량이란 말이야. 고로 중력이 변하면 이거는 무게로 변할 수 있단 말이야. 단위는 뭐니? 킬로그램이나 그램이야. 그리고 이거 측정할 때는 균형 맞춰야 되니까 양팔접시나 윗접시적으로 측정해. 근데 얘는 킬로그램 중 또는 킬로그램 F라고 그래. 이 힘이 여기서 킬로그램 F가 중력이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중력 받아야 되니까 영수열적으로나 안질뱅이 저울로 측정하지. 하고 봐. 1kg F는 1kg 곱하기 9.8m/s 제곱이야. 근데 1kg의 물체를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게 하는 힘이 1N이야. 그러니까 얘는 몇 뉴턴이야? 9.8N이 된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됐죠? 그리고 무게는 봐라.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야. 무게가 뭐라고? 밑줄 거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무게 단위는 뉴턴이나 킬로그램 F를 쓴다. 무게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지. 왜? W는 mc잖아. 근데 중력 가속도와 중력이 달라지면 얘도 달라지는 값이야. 중력에 따른 질량이기 때문에. 이해됐니? 자, 힘의 단위하고 무게의 단위는 뉴턴으로 갖고 달에서 중력의 크기가 지구의 6분의 1 정도이니까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의 달에서는 6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뭐다? W는 스몰 w는 mg라겠지. 그래서 g는 중력 가속도다. 지표면 근처에서 1kg 물체의 무게는 몇 뉴턴이라고? 계산했죠, 선생님? 9.8뉴턴.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자. 작용 반작용이니까 야, 이 힘들은 뭐야? 힘의 크기 갖고 방향 반대지. 그리고 작용점이 각각의 물체에 있지. 그리고 A가 M1이 M2를 끌어당기는 힘. M2가 M1을 끌어당기는 힘. 주어 목적 반대잖아. 뭐냐? 작용 반작용 원리야. 이해됐어? 라고 작용 반작용은 옆에 봐라. 뉴턴의 운동 제3법 주기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힘을 받은 물체도 힘을 작용하여 물체의 크기가 같고 작용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동시에 작용한다. 수영선수가 발로 벽을 밀면 벽도 발을 밀어주어 선수가 앞으로 나간다. 그리고 질량은 봐봐.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킬로그램, 그램 사용한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는 지표면 근처에서는 공기저항 없이 중력만 받아 운동하는 물체는 가속도의 크기는 약 9.8m/s 제곱이다. 아무 말 없으면 중력 가속도 무조건 뭘로 한다? 9.8로 해. 그리고 10으로 해라면 10으로 해. 중력의 역할은 뭐야? 지구상의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게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고 날아가지 않지. 그리고 행성은 태양의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고 달은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운동한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다. 자, 그럼 봐봐. 야, 얘들아. 자, 옆에 봐봐. 무게가 다른 물체에 낙하.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무게가 다른 깃털과 봐라 얘들아.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 운동 보자.
진짜 죽었어 나는 진짜 개태원을 어? 죽었어. 이 새끼는 진짜 안 되겠어 진짜. 자,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 운동에서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 자유낙하 운동은 이거지. 처음 성능이 뭔데? 0이야. 자, 얘는 무슨 운동이니? 힘이 뭘로 일정해요? 중력으로 일정해. 힘의 방향과 운동방이 나란하지.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야, 등 가속도는 뭐가 일정하니까? 힘이 중력으로 일정해. 직선 운동은 힘의 방향과 운동방이 나란해. 그래서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속력이 빨라지는 등 가속도 운동. 속력이 빨라지는 등 가속도 운동이야.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느려지는 등 가속도 운동이지. 근데 이 중에서도 속력이 빨라지는 등 가속도 운동이지. 얘는 이해되니? 얼마씩? 1초당 9.8m/s씩. 이해됐어? 그러면 자, 얘는 자, 봐봐. 자유낙하는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야,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이다. 근데 얘들아, 야, 마찰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 없으면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합이야. 합으로 일정해. 그러면 이때 떨어질 때는 뭐야? 떨어질 때는 자, 왜 역학적 에너지가 움직이는 물체를 갖고 있는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 높이를 가지면 가는 에너지하고 물체가 운동하고 있지. 운동 에너지 합으로 마찰 없으면 일정하다. 왜? 주기들끼리만 주고받으니까. 떨어지면 물체가 떨어지지.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뭐로 된다? 고스란히 증가를. 그럼 주기들끼리 주고받잖아. 그 합수는 항상 어떨 수밖에 없다? 일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야, 여기는 뭐만 있냐? 높이만 있지. 속력 0이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만 있어. 제일 밑에는 뭐야? 높이가 0이지. 그러니까 뭐만 있어? 운동 에너지만 있어. 속력만 있지. 나머지는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어. 이 합이 같아야 돼. 그러면 최고점에서는 뭐만 있냐 얘들아? 최고점에서 뭐만 있어? 위치 에너지만 있지. 위치 에너지 공식이 mgh야. 9.8 mh야.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우리 배웠잖아. 중학교 때 배웠지. 2분의 1 mv제곱이야. 즉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나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는 같아야 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근데 얘들아, 이거다. 낙하 속력하고 질량은 상관이 있다 없다. m이건 2m이건 똑같은 높이지. 속력은 똑같아. 왜? GOG잖아. 그리고 G는 중력과 속도로 9.8로 일정하지. 2분의 1 상수야. 헤이트 높이는 속력 벨로시티. 낙하 속력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돼?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돼. 낙하 속력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돼?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돼. 그리고 낙하 시간도, 야,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래프에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지. 얘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같아야 돼. V하고 T하고 비례하네. 그러니까 시간도, 낙하 시간도 똑같아. 이해했니? 자, 낙하 속력, 낙하 시간 뭐에서만 결정된다? 높이. 질량이 다른 물체라도 같은 높이에서 던지지. 그러면 마찰 없으면 동시에 떨어져요.
그리고 낙하속력도 어떻다? 같아야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진공은 마찰이 없지, 공기장력이 없지. 쇠구슬하고 기타하고 동시에 떨어뜨려. 그러면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떨어지지. 왜? 높이가 같으니까. 낙하속력, 낙하시간이 같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공기 중에서는 야, 뭐가 있냐? 공기저항이 있지. 마찰력이 있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떨어져? 쇠구슬이. 왜? 깃털은 표면적이 넓어서 공기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원래는 어떤다? 진공이면 둘이 동시에 떨어져야 돼. 왜? 낙하시간, 낙하속력은 뭐에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높이. 이해됐어? 이해됐냐? 낙하속력, 낙하시간 뭐에서만 결정된다고? 높이. 이해됐어?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보자 또. 그래서 자, 공기장을 무시했을 때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 무슨 운동이 되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지. 그리고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계속 작용한다. 그리고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보면, 자, 이게 뭐니? 다중 성광 사진이야. 암실에서 물체를 운동시키고 자연낙하시키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플래시를 터뜨려. 플래시가 터질 때만 사진 찍히지. 그러면 일정 이 시간 간격이 전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시간이 일정하니까 속력하고 타점 간격하고 비례한다 했지. 타점 간격이 일정하면 등속 운동이야. 타점 간격이 넓어지면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 타점 간격이 좁아지면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이야. 그럼 보자. 그래서 얘는 타점 간격이 벌어지지. 그럼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야.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게 뭐냐? 무슨 운동이냐?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1초에 얼마씩 빨라져? 9.8m/s씩 빨라진단 말이야. 이해됐지? 무게가 다른 물체의 낙하는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중력을 받아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무게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선생님 말하시죠. 지워져 버리잖아. 질량 지워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무게하고 이게 질량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낙하 속력은 상관없다. 따라서 뭐에서만 결정된다? 낙하 속력, 낙하 시간은 높이에서만 결정된다. 그래서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중력을 받아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무게에 관계없이 같다.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야! 낙하 속력, 낙하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고? 높이.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뭐야? 수평으로 던진 물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이거야. 이거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게 아니야. 봐봐. 이거단 말이야. 자,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내가 힘줬어. 그러니까 얘는 처음 성격이 영향이 아니야. 힘 받았기 때문에 처음 성격이 있어. 근데 내가 속대지. 그러면 그 힘이 이제 작용 안 하니까 수평 방향은 등속으로. 처음 속력이 있어. 이 수평 속력은 다 똑같다. 즉 수평 방향은 얘들아 무슨 운동은 일정한 속력이지. 등속 운동은. 근데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은 뭐가 작용하니? 일정하니? 뭐가 작용하니? 중력이 작용해. 그리고 운동 방향하고 그 힘의 방향이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등 가속도. 그냥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은 무슨 운동한다고? 처음 준 힘에 의해서 등속 운동한다. 그 다음
연직 방향은 뭐 한다고? 중력에 의해서 일정한 힘에 의해서 등 가속도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자 보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A 코스, B 코스야. 누가 먼저 떨어져? 누가 먼저 떨어져?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 야, 낙하 시간, 낙하 속력은 누구에서 결정된다? 그래요, 높이에서 결정된다. 높이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둘이 높이가 똑같잖아. 동시에 떨어져. 동시에 떨어져. 근데 그 동시에 떨어지니까 시간이 일정하지. 시간이 일정하지. 여기로 와. 이렇게 느낌 와, 이 새끼야. 근데 모든 날 진짜 30분 끝났어요. 거짓말 안 하고. 너 영화관 그만 들어라니까. 진짜? 왜요? 아니, 좋은 학원도 아닌데 어디 다니냐, 이 새끼. 몰라. 어? 그때 영화가 애초에 먼저였어요. 조용경 다니냐? 아니요? 누구, 뭐 어디 다니는 거야? 저 롯데리 앞에 있는데. 선생님 이름이 뭐냐, 영화 선생님. 몰라요. 여자 선생님이야, 남자 선생님이야? 두 분 다 있어요. 아니 제가 오늘 모든 날 말했었어요. 진짜 못 왔어요. 너는 수학도 빠져. 수학도 하시나고요? 왜요? 자, 그리고 근데 얘들아 이걸 수평도달거리라고 해. R을 수평도달거리는 R은 뭐니? 자, 원래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근데 둘 다 시간이 일정하잖아. 그러면 뭐에 비례한다? 이게 S는 뭐냐? 원래 VT란 말이야. 근데 X 방향의 속력이 필요한 거야. 즉, 봐봐. 얘가 A는 2m/s 던지고 B는 3m/s 던지고. 초음 속력이 수평 방향의 속력이 B가 더 크지. 그러니까 더 멀리 갑니다. 똑같은 시간.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봐라. 또 예를 들어보면 처음 속력은 똑같았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3m/s 똑같았다. 그럼 누가 더 멀리 갈까? 누가 더 멀리 갈까? A가 멀리 갔지. 왜? A가 뭐야? 시간이 어떻다? 더 걸리잖아. 야, 낙하 속력, 낙하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더 높지. 그러니까 낙하 시간이 길어. 낙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요 수평 방향 속력은 같지만 뭐야? R은 Vx 곱하기 T지. 뭐가 같냐? 그러니까 수평 도달거리는 뭐에 비례해 버려? 시간에 비례하지. 근데 시간이 누가 더 길어? A가 더 길지. 왜? 낙하 속력, 낙하 시간은 높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책도 안 내고 뭐해? 네? 책도 안 가져왔어? 아니요. 아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랄한다. 그럼 보자. 얘는 나와봐. 무슨 운동이냐?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이냐? 등가속도 운동이지.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지. 가속도가 뭘로 일정한? 중력 가속도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지. 근데 얘는 뭐야? 자,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하니? 등속 운동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해되니?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하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낙하 시간은 뭘로 구해야 돼?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구해야 돼. 낙하 시간은 뭘로 구해야 된다?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으로 구해야 돼. 이해됐니? 뭐니? 뭐야?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2AS는 V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지. 근데 여기서 V0가 제로니까 다 제로를 지워버려야 되지. 그리고 V는 AT, S는 2분의 1 AT의 제곱, 2AS는 V의 제곱 하면 된다. 이해됐어? 자, 옆에 봐라. 수평 방향으로 세게 던지면 바닥에 더 늦게 도달할까? 야, 수평 방향에 던진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더 멀리 떨어지는 건 맞죠? 그러나 낙하 시간, 낙하 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에서 결정되고. 그러면 높이가 같잖아. 그러면 전부 다 걸린 시간이 같다. 뭐의 차이다? 수평 방향 속력 차이에서 수평 도달 거리가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는 거지. 낙하 시간은 똑같다. 왜? 낙하 시간은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보자. 자, 115페이지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공기저항 무시했을 때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의 경우 수평 방향으로는 이제 처음에만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손 떼면 힘이 작용 안 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지구에 의한 중력만 작용하니까 무슨 운동한다? 얘들아? 연직 방향으로 지구 중력만 작용하여 자연낙하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서 물체는 포물선 운동한다. 뭐하고 같이 변해? 속력과 방향이 같이 변하는 운동이다. 이해돼? 방향도 변하고 뭐도 변하니? 속력도 변하지. 그래갖고 자연낙하는 힘이 중력만 작용하지.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지. 근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해 안 작용해? 안 작용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하지. 근데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하니까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거야. 자, 밑에 그림 봐봐. A는 뭐니? 자연낙하고 B는 뭐니?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포물선 운동이지. 그럼 보자. 거기 봐봐. 보자.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봐봐. 그림은 세 곳을 옆에 나와 있는 발사장치야. 야, A는 뭐냐? 그냥 떨어뜨려. A는 무슨 운동하니? 자연낙하 운동하지. B는 이렇게 용시를 뒤로 당겼다가 나와버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하지. 세 곳을 A는 자연낙하하고 세 곳을 B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도록 발사하는 장치다. 그랬더니 실험 결과 A는 자연낙하하는 곳을 A는 선생님이 뭐라 했냐? 이거 시간 기록계란 말이야. 시간 기록하고 똑같다.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S가 뭐냐 했냐? 탈점 간격이라 했어. 탈점 간격이라 했지. 구간 거리가 0이 아니지. 누적이 안 됐네? 그럼 얼마냐? 0.05, 0.15, 0.25, 0.35지. 시간이 몇 초 간격이냐? 0.1초 간격이지, 전부 다. 그럼 얘를 0.1초로 나누지. 그럼 구간별 평균 속력. 얘는 0.5m/s. 0.5m/s. 얘는 1.5m/s. 얘는 2.5m/s. 10배 하니까. 얘는 3.5m/s. 선생님이 뭐 구해야 되냐? 가속도까지 구해야 돼. 그럼 속도 변화를 구해야 되지. 1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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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를 시간으로 나누면 0.1초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오지. 그러면 10배 해봐. 가속도 얼마 되냐?
10m/s제곱 10m/s제곱 10m/s제곱으로 무슨 운동을 하냐? 등 가속도 운동을 하지. 이해되냐? 가속도가 10이니까 9.8하고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얘는 중력 가속도가 9.8 거의 일정하잖아. 9.8로.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가 얼마야? 10m/s제곱으로 등 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보자. 근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세 곳을 A와 동일하게 증가한다. 근데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어떻다 얘들아? 일정하지. 봐봐. 야, 수평 방향 구간 거리가 0.25, 0.25, 0.25, 0.25로 봤지? 그러면 얘를 0.1초로 나눠주면 2.5m/s, 2.5m/s, 2.5m. 속력이 일정하지. 얘는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야. 근데 자, 수평 방향은 어떻게 돼? 구간별 거리가 0.05, 0.15, 0.25, 0.35, 0.45지. 0.1초로 나왔더니 0.5m/s, 1.5m/s, 2.5m/s, 3.5m/s, 4.5m/s지. 그럼 속도 변화량이 1이지. 전부 다 1m/s지. 얘를 0.1초로 나누면 10m/s제곱으로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이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따라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은 등속, 연직 방향은 자연학과 똑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이해되니? 자, 자연학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학화 운동과 같은 등가속도 운동한다. 됐니? 넘겨. 그리고 뉴턴의 사고 실험이 있다. 왜 뉴턴이 머릿속으로 실험했을까? 야, 현실에서는 공기 저항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한다. 그러면 봐. 자, 뉴턴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달이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을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서 설명을 했다. 선생님 뭐라 했어? 똑같은 높이에서 던질 때 수평 방향 속력이 크면 더 도달거리가 먼다 했지. 근데 봐봐. 자연낙하하는 물체가 5m를 낙하하는데 1초 걸린대. 근데 지구가 둥글잖아. 그러면 지구는 곡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8km 이동했을 때 곡률이 5m를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야, 내가 8km/s로 대포를 발사하지. 그럼 얘가 1초 동안에 8km를 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5m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높이가 어떻게 돼? 지구로부터 일정 높이에 떨어지지. 그러면서 오는 거야. 이해돼? 아까 뭐라 했냐, 선생님이? 똑같은 높이에서 던졌을 때 수평 방향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멀리 간다 했지. 그러면 5m를 떨어질 때 1초가 걸린 거야. 근데 우리는 곡률은 8km를 갈 때마다 5m가 떨어질 때 곡률이. 그러면 8km/s로 물질 발사해버리지. 그러면 1초 동안에 8km를 가. 그리고 높이는 몇 미터가 떨어져? 5m가 떨어져. 그러니까 계속 지구로부터 똑같은 높이로 오를 수 있지. 이해됐니? 쉬어, 얘들아. 너는 못 가, 수학. 네? 못 피웠어요. 수학 못 가. 왜요? 자, 봅시다, 이제. 몇 페이지냐. 저기, 저기 뭐다, 116페이지 봅시다. 중력과 자연현상. 우리가 중력 때문에, 우리가 우주로 안 날아가고,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봐봐. 중력과 지구 시스템.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양이 중력에 의해서 여러 행성들을 태양 주위를 공전시키고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달과 인공위성을 주위를 공전한다. 야, 봐봐. 항성이라는 게 있어. 항성이 뭐냐? 항성 주위를 갖다가 태양이 우리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해. 그러면 태양이
태양이란 거, 항성이란 건 스스로 빛을 내야 돼. 별이란 거. 그리고 지배적인 천체야 돼. 자기 중력장 안에 들어있으면 얘를 지 마음대로 돌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기준이야, 항성. 그래서. 그러니까 항성 뒤를 누가 돌아? 행성이 돌아. 지구와 같은 행성이 돈단 말이야. 수금주의와 목도천에. 그리고 행성도 지배적인 천체야 돼. 자기 중력장 안에 자기가 마음대로 돌릴 수 있어야 돼. 행성 주위를 누가 도는 거야? 달과 같은 위성이 도는 거야. 이해됐니? 이거 다 뭐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자, 밀물과 썰물의 주되는 원인도 달과 태양의 인력이야. 근데 누가 더 영향을 크게 준다? 태양이 훨씬 크지만 달이 가까워서 달의 인력이 더 세게 작용해 지구에. 태양의 인력보다. 그래갖고 밀물과 썰물이 생기지.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지니까 공기가 희박해져. 갖고 산소가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고산병이 걸리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보다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올라갈 때는 산소통이 필요하다. 근데 그리고 지표의 변화, 중력에 의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침식 작용에 의해서 지표가 변화시키고 산사태를 일으키며 빙하에 의해서 U자국, 빙하가 내려오면서 중력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U자 모형으로 계곡을 만들지. 이게 U자국이야. 그 다음 보자. 대비 현상은 뭐야? 물질의 밀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야 차가운 물체는 따뜻한 물체는 그 밀도가 어떻게 부피가 커지면서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밀도가 큰 차가운 물질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올라가요. 그리고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뭐가 생기니? 대류 현상이 발생해. 공기의 이동이. 봐봐. 옆에 봐라. 대류는 봐라.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액체나 기체가 밀도 차이에 의해서 직접 이동하여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기상현상은 봐봐. 공기의 대류에 의해서 상승하는 공기에서 공기 속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 속에서 성장한 물이 중력에 의해서 비난운이 되면서 떨어지지. 기상현상도 중력이 원인이다. 그리고 옆에 보자. 우리 지구는 대기가 있지. 근데 우리 지구의 중력은 그렇게 세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기체, 수소나 헬륨은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기체가 존재한다. 하고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53, 이산화탄소 0.03 있어. 자,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는 속력이 매우 빨라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무겁고 속력이 느린 산소와 질소 같은 기체가 지구에 남아서 대기를 구성한다. 다른 대기 있어 없어 얘들아? 다른 크기가 작지. 그러니까 중력이 작아.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물체도 날아가 버려. 무거운 기체도 날아가 버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기체를 묶을 만한 중력이 없어. 그러니까 대기가 다 날아가 버리고 대기가 없다. 다른 지구에 비해서 중력이 훨씬 작으므로 기체가 우주로 날아가서 대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봐봐.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 중력은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생명 시스템에서 중력이 적응하기 위한 진화의 흔적이 보인다. 목이 졸라 긴 길이는 머리까지 혈액을 보내려면 심장이 졸라 튼튼해야 돼. 그리고 혈압이 높아야지 중력을 이기고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목이 긴 길이는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다. 그리고 민들레 깃털은 중력을 이기고 바람에 날려 멀리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몸무게가 무거운 코끼리나 하마들은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 단단한 골격이어야 돼. 그리고 사람의 귓속의 전정기관은 중력을 감지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조류는 뼛속이 비어있어 중력을 덜 받아서 몸이 가벼우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고, 육상생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식물은 뿌리 위에 땅속으로 뻗어 몸을 지지한다. 그리고 옆에 봐라. 무중력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 동물의 혈압이 낮아지고 근육과 골격이 약해진다. 우주 정거장에서 있다가 온 우주 비행사는 제일 처음에 걸을 수 있다 없다. 내려오면 못 걸어. 왜? 거기서 근육의 힘이 약해졌어. 무중력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근육이 막혀져가지고 걷지를 못해. 그 제어를 해야 돼. 그리고 전정기관이 중력을 감지하지 못해 방향 감각이 둔해지고 대류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 117페이지 한번 풀어봐요. 풀어보세요. 117페이지. 아 힘들어. 오늘은 내가 빨리 끝내줄게. 응? 너희들은 착하니까 빨리 끝내줄게. 근데 이 새끼들은 등어면 졸라 억지로 즐기 해버린다.
보자. 자, 다 풀었어, 의진이? 네. 신 체크에 중력, 1번 중력, 2번 클수록, 3번 자유낙하, 4번 등속 직선운동, 5번 등가속도 운동, 6번 중력, 7번 생명, 1번에 공 X공, 2번에 기억니은, 3번에 공 XX, 4번에 중력, 니은 일정, 디귿 등가속도, 5번에 가까울수록 희박, 6번에 공공 X공. 자, 대류현상은 온도에 따라 아니지 밀도에 따라 물질의 밀도가 달라져서 온도에 따라 물질의 질량이 달라진 게 아니라 물질의 밀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서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부피가 변하면서 밀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118, 119, 120, 121 숙제. 그 다음 보자 이제 122페이지를 봅시다. 122페이지를 봅시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돼. 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돼. 어려우니까 너는 네가 제일 안 좋은 게 말하라는 거야. 이해했으면 이해했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돼. 표현해야 돼. 어이구 씨. 좀 좋은 거 좀 던져놓지. 자, 뭐가 나왔냐? 관성이 나왔다. 관성. 선생님 뭐라 했어? 힘이 작용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얘들아 뭐라 했어? 힘이 현실에서는 작용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지. 뭐니? 공기저항력이랑 마찰력이 있지. 그러면 이거는 알짜임. 한 물체에 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하나 힘으로 묶지. 그랬을 때 합력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가 똑같지. 그러면 물체의 운동이나 상태 변화를 시키는 원인이 없으니까 정지한 놈은 계속 뭐 한다 얘들아. 정지. 운동하는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운동, 그 속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 다섯 자로 고치면 뭐야, 얘가? 등속도 운동이야. 속력하고 방향이 일정한, 그러면 이처럼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관성이라고 해요. 이게 뉴턴의 운동실의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야. 그래가지고 이처럼 얘들아 정지하려는 관성은 뭐라고 그러냐? 정지관성이라고 해요. 운동하려는 관성은 운동관성이라고 해요. 운동관성이라고 해. 그 다음 보자. 힘이 작용한다. 근데 봐봐 얘들아. 정지관성에 뭐가 있냐? 야,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해. 그럼 난 계속 정지하고 싶으니까 뒤로 쏠려. 커브 위에다가 종이를 놔두고 100원짜리 동전을 했다. 종이만 쏙 뺐어. 그러니까 동전이 정지관성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지. 그리고 또 뭐 있냐? 정지관성이 뭐가 있냐? 그렇지. 야, 우리가 그 화장실에서 둘만의 화장지 있지. 한 칸만 세게 팍 잡아당겨 봐. 그러면 이게 툭 떨어지지. 왜? 이 휴지는 계속 정지하고 싶으니까 얘가 정지관성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운동관성이 뭐 있냐?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나는 계속 운동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쏠리지. 우리가 돌풀에 걸려 넘어지지. 왜? 돌풀이는 걸려갖고 여기는 멈추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운동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야. 그리고 후추
후추병에서 후추가 나올 또 후추통을 멈췄다. 근데 안에 있는 후추는 계속해서 뭐 하고 싶어 하니? 운동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 망치 머리가 헐거워졌어. 그럼 여기다 훅 하지. 그럼 얘는 정지해 있지만 망치 머리는 어떻게 돼? 계속 운동하고 싶으니까 망치 머리가 쑥쑥쑥 들어가지. 이해됐어? 이런 게 정지관성이야. 그리고 선생님 뭐라 했어?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실에다가 줄을 매달았다. 근데 세게 잡아당기지. 그럼 어디가 끊는다? 그러면 A가 끊어져. 왜? 추의 정지가 생겼단 말이야. 천천히 잡아당기지. 그럼 어디가 끊어진다? B가 끊어져. 왜? 내가 준 힘과 실의 중력이 B에 걸리기 때문에. B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해됐어? 이것도 세게 잡아당기면 A가 끊어진 게 정지관성 때문이야. 추에 힘이 작용하지 얘들아. 그리고 이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 했다. 관성은 뭐에 비례? 뭐에 비례? 질량에 비례한다. 선생님 뭐라 했어? 강호동하고 선생님만 달리다가 멈추지. 그럼 누가 멈추기 힘들다? 강호동이 왜 질량이 크니까. 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도 질량에 비례해. 그리고 힘이 작용한다 얘들아. 그러면 합력이 0이 아니지. 그러다 보면 무조건 힘이 작용했으니까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기죠. 가속도하고 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 속력이 빨라지면 속력이 느려져. 가속도 운동하는데 이때 가속도하고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례해.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야. 힘의 크기가 가속도의 크기가 비례해. 그래서 무슨 운동하냐? 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고로 가속도 악셀레이션하고 힘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근데 관성은 상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근데 가속도는 힘 받아가지고 상태 변화를 원하는 거야. 상태 변화를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거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지. 따라서 질량하고 반비례하는 거야. 그 유명한 파마 운동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얘는 운동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이야. 이해됐니? 설명 다 했다 선생님이. 자, 그리고 따라서 관성의 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이 0이면 합력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갈릴레의 사고 실험이다. 얘도 또 왜 머릿속으로 생각했어? 현실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마찰력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 거야. 갈릴레의 사고 실험 보자.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을 유추했다.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기울기가 있지. 기울기가 있지. 그럼 어떻다? 얘는 똑같은 높이만큼 올라가요. 똑같은 높이만큼 올라가요. 이동거리 A의 기울기가 달라지지. 그래봤자 이동거리가 좀 길 뿐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 그리고 C로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속력 생길 거 아니야. 이 속력 그대로 이 방향 그대로 언제까지?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등속 직선으로 가지. 여기는 이해되니? 속력이 생겼으니까 이 속력 그대로 가는 거야. 언제까지? 똑같은 높이 올라갈 때까지. 그러다가 속력이 줄어들겠지.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면 멈추겠지. 자, 마찰이 없는 공기장이 마찰이나 공기장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리고 알자임은 뭐라 했어 선생님? 다른 말로는 합력이라 했지. 물체에 실제로 작용한 힘.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한힘의 효과로 나타낸 거. 이걸 뭐라 한다고? 알자임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이제 운동량하고 충격량 보자 얘들아. 자, 운동량하고 충격량 보자. 자,
써볼게, 선생님이. 잘 보세요. 운동량하고 충격량 봅시다. 운동량하고 충격량에서 첫 번째, 운동량을 봅시다. 운동량은 뭘로 나타낸다? 앞으로 P로 나타낼 거야.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이야.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 물리량인데, 자, 얘들아,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도 뭐는 있어, 얘들아? 질량은 있겠지. 질량 있고, 얘가 운동하니까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속력은 아니고 뭐다? 속도다. 속도다. 즉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도하고 관계있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운동량을 P하고 제일 먼저 뭐의 관계를 보자. 질량의 관계를 보자. 뭐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어떤 관계다? 아주 작은 자동차 있어. 옛날에 티코라. 졸렬이. 이 새끼는 졸려 작아. 4명 정도 탈 수 있어, 성이. 근데 뭐 주차공간도 좁고 좁은 골목에도 스무스하게 들어. 근데 단점이 졸라 단점이 있지. 고속도로에 달리지. 큰 차가 아니라 졸려 느려. 졸라 가벼워갖고. 저걸 옛날에 아니다. 저거 틀어놔갖고 이상한 얘기 못하겠다. 보자. 그래가지고 티코가 나한테 10km/h로 달려온다. 그래서 나도 부딪혔어. 이런 감히 티코가 나를 부딪혀 이 새끼 내려 확 접어버리려니까. 하고 졸라 패지. 근데 같은 속력으로 10톤 트럭이 달려와. 10km/h로. 야, 그러면 내려 못해. 안녕 그러면서 날아가 버려. 선생님이 옛날에 서울 논현동 살 때, 인천 말고 그 강남 논현동 살 때 술 먹고 건널목을 이렇게 건넜다. 근데 이 새끼가 택시가 와서 나를 쳤어. 한 60에서 70km. 와, 뻥 날아가는데 진짜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가. 내 평생 인성이 있잖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 내가 딱 떨어졌어. 정신이 없어. 깨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눈 떠보니까 응급실이야. 근데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이빨 두 개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다리가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부러지는데 또 더군다나 근육에서 출혈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피가 의사 선생님이 이만한 주사기로 이걸 쭉쭉 부변 뽑았더니 인간에 달고 있더라고요. 와, 자, 봐봐. 그리고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의 비례. 그리고 똑같은 티코라도 야 100km/h로 달려. 내려 못해. 안녕 그러면 나가거든. 그러니까 뭐하고 비례? 속도하고 비례하다 또. 따라서 운동량은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야. 근데 스카다 곱하기 벡터지. 그러니까 운동량도 벡터량이 되는 거야. 속도 때문에.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트다. 그리고 얘들아, 따라서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찍어. 벌써 35분인가 됐다. 시간 잘 가지? 좀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어. 착한 놈들. 그 다음 보자, 이제 충격량을 보자, 충격량. 진짜, 씨. 야, 뭐, 그거야? 핸드폰이야? 열고 닫히게? 진짜.
충격량을 봅시다. 충격량은 I로 나타납니다. I로 나타나는데, I로 나타나는데 봐라. 자, 봅시다. I로 나타나는데, 이 충돌 시, 나타나는 물량입니다. 왜 선생님이 아까 지금 날아갔어? 충격량이 크니까 충격 많이 받아가지고 내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충격량은 먼저 결론을 내고 시작하더라. 충격량은 뭐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운동량 변화를 해요. 충격량은 뭐라고? 다른 말로는 운동량 변화량이다. 충격량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옛날에 인천 살았거든? 인천 연수동 살았거든? 한 8년 살았어. 자꾸 이제 이사 간 지도 요 광명으로 이사 간 지가 이제 한 6, 7년 됐겠다. 근데, 그거 하려면, 광명 가려면, 저기, 인천 1호선으로 타고 가다가 부평 묻혀가고 7호선으로 갈아타야 돼. 근데, 그때 갈아탈 때, 졸라 뛰지. 환승하려고. 근데, 선생님 뛰고 있는데, 여기에 흑색 오크 아줌마가 서 있었다? 흑색 오크 아줌마하고 부닥쳤어. 그랬더니 흑색 오크 아줌마는 이쪽으로 튀어나가고 나는 이쪽으로 좀 속력이 느려졌어. 원래 운동량이 10이었다? 근데 5가 됐다. 충돌하면서. 아줌마 정지에 있었으니까 0이었어. 그리고 5가 됐다. 자, 나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냐? 변화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5지. 나는? 근데 아줌마는 운동량이 얼마가 된 거야? 플러스 5가 됐지. 이해됐냐? 이때 아줌마하고 나하고 받은 충격량은 충격력은 작용반작용이다. 그러면 이 크기가 어떻다 얘들아? 같겠지? 같겠지? 그리고 충돌 시간도 같다. 충격량은 뭐야?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야. 엄마? 아줌마하고 나하고 받은 충격량이 어떻다? 똑같네. 충격량을 왜 내가 10에서 5로 된 거야? 내가 충격량을 나는 뭘 받은 거야? 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5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10에서 5로 준 거야, 운동량. 이해되니? 아줌마는 충격량을 플러스 5를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의 운동량이 0에서 5로 증가한 거야. 이해됐어? 봐봐.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이 어떠냐? 같이. 충격량은 다른 말로 뭐라?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해. 이해됐어? 보자. 그러면 이때 잡아봐. 이 공들이 둘이서 충돌했대. 버벅 충돌했대. 그럼 얘가 질량이 M1이야. 얘가 M2야. 이때 받은 힘은 뭐다? 작용반작용이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나와. 그리고 충돌시가 같지. 충돌시 같은 물리량이 4개가 있어. 자, 충격력의 크기가 같다. 방향은 반대지만 그 다음 또 뭐 같니? 충돌시간 같지. 그럼 봐. 얘들아, 힘 받았으니까 뭐 생겨야 돼? 이쪽으로. 가속도 생겨야 되지. 힘 받았으니까 얘도 뭐 생겨야 돼? 이쪽으로 가속도 생겨야 되지. 그럼 보자. 짜증 이빨이 났다, 진짜. 한번 보자. 가속도는 뭐니? 질량분의 힘이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네.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잖아. 엄마 어째서? 얘들아, 이렇게 곱해봐. 뭐가 나오니? 충격력 곱하기 시간.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네. 야,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 뭐야? 충격량이야. MV가 뭐니? 운동량이지. 삼각형은 델타라겠지. 변화량이겠지. 운동량 변화량이네. 봐. 공식으로도 나오지.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 변화량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주지. 그럼 속력 빨라져 느려져? 빨라지겠지. 반대 방향으로 느려지겠지. 엄마, 이 새끼들은 이것도 맞네. 부호도 맞네. 이해됐어?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 변화량이야. 이해됐어? 의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서 또 뭐 같아야 돼? 충격량의 크기 같아야 돼. 방향은 반대니까.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같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럼 보자. 세 번째 보면, 자, 그래서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 변화량이 나왔어. 그럼 보자. 뭘 보냐, 이제. 그래. 그리고 이제 봐봐. 강호동 아들하고 강호도 뭐 빙판에서 좀 다를 거야. 뻑치기를 했어요. 뻑치기를 했다. 손뼉치기 분 하는 거 있잖아. 이걸 했어. 강호동이 180kg. 강호동 아들이 60kg라고. 둘이 뻑치겠지. 그럼 뭐가 돼? 뭐 같아요? 힘이 작용마동이니까 힘의 크기 같지? 네. 뭐 같니? 충돌시간 같으니까 충격량 같지? 충격량이 IA하고 IB하고 똑같다. 근데 방향만 반대해. 운동량 변화를 같아 그러지. 방향만 반대. 그러면 이때 뭐 생겨야 돼? 얘들 힘 받았으니까. 가속도 생겨야 되겠지. 이해되니? 근데 이때 봐라.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야. 뭐 일정하냐? 힘의 크기 같지. 시간도 같지. 엄마! 그러면 가속도하고 속도는 비례하고. 무엇도 비례해? 이동거리도 비례한다. 뭐만 안 비례해? 질량만 비례해. 즉, 질량이 몇 대 몇인지? 3대 1이지. 그러면 가속도, 속력, 이동거리는 1대 3이 된다. 무슨 말이냐? 해볼게, 선생님이. 풀어줄게. 자, 시간하고 속도 변화량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지. 손뼉 안 들칠 때는 힘 받아가지고 둘 다 등가속도 운동해. 손뼉 뛰지. 힘 안 작용하지. 등쪽 운동해. 그러면 봐라. 이렇게 운동해. 이 새끼는 이렇게 운동해. 이렇게 운동해. 즉 봐봐. 속력의 비율. 야, 몇 대 몇이니? 1대 3이지. 가속도 기울기 봐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1대 3이지. 이해되니? 그리고 이 민넓이가 이동거리고 SA 2분의 1 곱하기 SB 2분의 1 곱하기 3V 곱하기 T SA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T. 자, 이동거리도 1대 3이지. 질량만 몇 대 몇인가?
3대 1. 이해됐니? 됐지? 그 다음 보자. 자, 첫 번째. 자, 테니스 공이 질량이 200g이다. 얘가 윤석열이 그림 그려져 있어요. 윤석열. 선생님이 싸가지 없는 새끼로 공 같은 인연 쏟아가고 테니스 졸라 쳐버렸어. 그랬더니 30m/s로 날아오다가 테니스가 40m/s로 날아갑니다. 그럼 이때 테니스채가 받은 충격량하고 테니스 공이 받은 충격량은 어떻다? 크기 갖고 방향만 받았지. 그럼 이때 뭘 보여? 충격량을 보여. 선생님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충격력하고 시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못 구해? 아니잖아. 뭘로 구합니다. 충격량은 뭐니? 운동량 변화량이지. 운동량 변화량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질량 얼마니? 0.2kg 곱하기 10 변했네? 죽여버린다. 이건 속도라겠지. 방향 표시해야 돼. 마이너스 70 변한 거야. 마이너스 40 빼기 마이너스 30. 따라서 구하면 마이너스 70이니까 얼마냐? 74. 70이니까 140이지. 이게 14kg 미터 파스칼. 근데 야, 충격량하고 운동량하고 같다 그랬지? 충격량에서가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야.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야. 그리고 단위가 뭐니? 얘는 킬로그램, 얘는 뉴턴 세크고 얘는 킬로그램 미터 파스칼. 이거하고 단위 같은 거야. 이해되니? 그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냥 크기만 쓰자. 14 뉴턴 세크로 바꿀 수 있다. 이해되니? 그러면 이때 T가 0.02초였다. 그러면 충격력을 구해요. 충격력. 그럼 I는 F 곱하기 T잖아. 그럼 F가 몰라. T가 0.02초니까 14니까 얘를 50으로 곱해주면 된다. 50으로 곱해주면 된다. 따라서 F는 700N 되겠습니다. 찍으세요. 찍으세요. 근데 야, 이번에는 똑같은 차로 벽에다 충돌을 시킬 거야. 질량이 애매하네. 근데 찌위는 여기 밀집이야. 밀집벽이야. 그대로 쑥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아까 우리 찌위는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 MV에서 MV지. 충격량이 0이야. 안전해. 안전해. 운동량 변화량이 그대로니까 0이니까 이 충격량이 0이지. 이렇게 어떤 피해가 없어. 근데 사련이는 꼴보기 싫단 말이야. V로 달리고 있다가 시멘트 벽이야. 쿵쾅 되버렸어. 속력이 0이 되버렸어. 그럼 MV에서 0이 되지. 운동량이. 운동량 변화량이 마이너스 MV지. 그럼 충격량이 마이너스 MV란 말이야. 근데 지민이는 내가 얘를 골로 보내버릴 거야. 고무벽이야. 팅팅 되버려. 어떻게 돼? MV에서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2mv지. 운동량보다 충격량이 마이너스 2mv야. 고로 주위는 하나도 안 다쳐. 얘는 사례는 중상, 얘는 사망각이고 이렇게 된다.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 변화인 거죠. 이것만 찍고 끝. 오늘 끝.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딱 49분 50분이다.